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달 4일과 5일 대전, 세종, 충남북에서 문을 여는 민주당 대선 후보자 순회 경선을 앞두고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 6명이 오늘 대전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행정수도 완성과 신수도권 조성 등 충청권 발전을 위한 공약 경쟁이 뜨거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천력이겠죠. 조혜영 기자입니다. 충청권 지상파 6개사가 공동 마련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방송 토론회가 대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김두관 의원과 정세균 전 총리가 비대면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권 주자들은 충청권 발전을 위한 약속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수도 그리고 혁신도시를 신속하게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제2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고 또 국회의사당이 조속하게 세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충청권을 행정과 과학 중심 수도로 금강의 기적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금강의 기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청 대망론입니다. 저는 충청의 행정수도를 빨리 완성하겠습니다. 정세균 후보 역시 충청권 신수도권 건설이 제일 공약이라며 충청권을 제2수도권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약의 무게가 다르고 지원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노무현의 행정수도 건설의 꿈을 정세균의 충청 신수도권으로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충청권을 충청대세로 일컬으며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광역허브 개념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서 중앙정부의 막대한 재정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을 해서 명실상부한 메가시티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두관 후보는 청와대와 국회를 완전히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대전, 청주, 세종, 천안을 연결하는 강역전철을 구축하겠습니다. 대전과 내포 핵심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을 좀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는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개의 수도, 두 개의 특별시니 양경제를 제안드립니다. 세종 특별시로 승격시키겠고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행정수도 특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윤희석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투기 근절 방안 필요성에 공감한 후보들은 국가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대전 충남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들어갑니다. 첫 경선 일정이 시작되는 충청도 민심은 대선에서 줄곧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만큼 충청권에서 누가 강점을 보이는지가 대선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추가 금리 인상과 하반기 입주 물량이 맞물릴 경우 파급 효과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유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대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2천여 건으로 6천 건을 넘겼던 지난해 6월에 비해 7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가 인상됐지만 0.75%로 아직 낮은 수준인 만큼 당장의 집값 하락보다는 거래량 감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대전은 지난해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규제 등으로 급등한 호가를 받쳐줄 추경 매수가 실종된 상황에서 이번 금리 인상으로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11월부터 내년까지 10,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것도 집값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대전도 가격이 지금 보합 상태에서 호가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거래량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다 이제 금리까지 또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거래량은 이제 더 위축될 거예요. 지난 6월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세종 역시 금리 인상으로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외지인들의 아파트 소유 비율이 3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세종시의 경우
금리 인상으로 대출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은 매물을 더 많이 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리 인상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과 내년도 대선 결과가 세종 부동산 시장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어떤 정책 공약이라든지 또 향후에 어떤 정부에 들어서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변동성이 또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린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 주택을 구입하는 영끌 투자 대신 대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채 규모 줄이기에 신경을 써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TJB 류재일입니다. 지난 6월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A씨와 숨진 아이를 집안 화장실에 숨긴 혐의를 받는 친모 B씨의 첫 공판이 오늘 대전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를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고 학대 살해 전 피해 여아를 성폭행한 사실도 확인했으며 A씨와 B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친모 B씨의 변호인은 B씨가 남편인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심리적인 지배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 주차 차량을 노리던 차량 터리범이 범행과 동시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상한 행동을 감시하고 있던 CCTV 관제요원 덕분이었는데요. 최근 지자체 관제센터들이 범죄 예방부터 검거까지 도심 치안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충남 아산의 한 골목길, 남성 2명이 두리번거리며 주차된 차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CCTV 관제요원이 남성들을 계속 추적해 차량 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포착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지구대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더 집중적으로 보기 위해서 읍면동으로 나누어 선별 관제하고 있습니다. 취약 시간대에는 우범 지역과 학교 등을 주변으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전에선 치매 노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관제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관제요원은 노인의 동선을 파악해 주변 골목길을 CCTV로 수색했고 치매 노인은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지자체별로 운영되는 CCTV 관제센터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주요 지점들을 계속해서 감시하며 범죄 예방부터 검거까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로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CCTV 관제센터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적발한 범죄 건수가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AI 기술이 도입돼 관제요원들이 놓치는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됐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시간 상황실이 되기도 합니다. 범죄 예방은 물론 자연재난과 교통흐름까지 시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한 관제센터의 역할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엑스포 재창조 사업으로 추진된 대전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가 이틀간의 사전 개장을 끝내고 오늘 공식 개점했습니다. 4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빗속에도 인파가 몰리며 방역 페트롤과 발열 체크 로봇 등이 운영됐고 명품 코너는 사전 예약으로 운영됐지만 일부 매장에는 혼잡을 빚었습니다. 백화점으로 진입하는 교량과 도로엔 차량들이 밀렸지만 주차 단속으로 불법 주차는 없었으며 당국은 이번 주말 방문객이 몰릴 걸로 보고 방역과 교통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8개 층 규모의 백화점과 193m 엑스포타워 등으로 구성돼 영업 면적만 9만 3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전 신세계는 카이스트와 함께 만든 과학관인 신세계 넥스페리움,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인 스포츠몬스터, 4,200톤 규모 수조의 아쿠아리움 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산발적인 감염 속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모두 12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나흘 연속 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대전에선 확진자 가족과 직장 동료, 지인 등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54명이 추가됐습니다. 충남 천안에선 외국인 확진자 등 모두 22명이 추가됐고 공주와 논산, 홍성 등 12개 시군에서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늘면서 모두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최근 직접 만나서 회의하거나 행사 열기가 사실상 어렵죠. 그러다 보니 가상현실을 활용한 대안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천안의 한 대학에서는 아바타를 이용해서 현실과 가상이 혼합된 혼합현실 환경에서 비대면 업무 협약식을 개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천안의 한국기술교육대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아바타를 활용해 진행한 비대면 업무 협약식입니다. 먼저 가상 공간이 등장하고 각 기관을 대표하는 로고가 나타납니다. 만화 캐릭터를 응용해 만든 사회자가 행사 진행을 소개한 뒤 참석자들이 홀로그램 형태로 등장해 마치 현실 세계의 회의 장면처럼 소개와 인사를 진행합니다. 각 기관 대표 앞에 협약서가 나타나고 이어 협약서를 누르면 서명이 등록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최근 비대면 상황에서 현실과 가상을 혼합한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활용한 혼합 현실 환경에서 실시간 협약을 진행했습니다. 기관장들은 모두 반투명한 디스플레이를 통해 가상 현실 환경을 볼 수 있는 홀로렌즈를 착용했습니다. 이 홀로렌즈의 경우에는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이 카메라에서 촬영한 영상을 원거리로 보내면은 상대방 편에 계신 분이 이거를 착용하셨을 때 그 멀리서 원거리 촬영한 영상이 여기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현실 세계의 회의에서는 진행할 수 없는 장면들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날 자동차 분해조립 공연과 무대 전체의 축보와 함께 행사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연출이 등장합니다. 텔레프레젠스 기술을 활용한 회의는 물론 강의와 운동 등 활용 분야가 무궁무진할 전망입니다. 앞으로 홀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렌즈가 없이 그대로 앞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겁니다. 그럼 실제 교수가 원격지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강의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고. 한편 한기대와 자동차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자동차 기술개발 상호 공동협력연구와 인력 양성 상호협력 등 4개 분야에 걸쳐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충청권 시도지사는 건의문에서 이 사업은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데 이어 올해 제4차 계획에도 반영된 사업으로 필요성은 수차례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타당성 조사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원활한 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서대전역에서 논산시 구간 급곡선을 직선화하고 노후화된 철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당진 화력 부두에서 발생한 석탄 운반선 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던 40대 노동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평택해경 측은 부상자 4명 가운데 1명이 지난 22일 새벽 숨졌고 20대 노동자 1명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정오쯤 당진 화력발전 인근 부두에선 정박 중인 석탄 운반선에서 이산화탄소로 추정된 가스가 누출돼 안전설비 외주 수리업체 직원들이 중독 사고를 당했습니다.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 선수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과 고종수 전 대전 시티즌 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